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물질적 풍요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메신저가 되라. 자, 오늘은 2부입니다. 제가 이제 1부에서 이 메신저가 되라에 대해서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문구 3개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혹시 그 1부를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밑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2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진정한 힘이죠. 여기서 이제 메신저가 뭐였죠? 나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물질적인 풍요와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우리도 살 수가 있거든요. 저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한 메신저,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평생 돈 걱정 없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그 10단계를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10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10단계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이걸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 책이 지금 절판이 됐어요. 이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지 않으시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메신저가 되기 위한 1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바로 주제를 선택하라입니다. 주제를.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이 메신저가 될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 108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만물박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전략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는 건 좋지 않은 전략이라는 거죠. 사업다운 사업을 구축하고 싶다면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그것을 배우고 익힌 다음 알게 된 내용을 나누고 메신저로 자리자김하고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고 나서야 여러분은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갖출 수 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떤 분야 전문가가 되어보고 싶으세요? 하면 저는 마케팅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하시죠.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죠. 우리나라에 마케팅 전문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마케팅 전문가, 병원 마케팅 전문가, 아니면 더 줄인 거죠. 치과 병원 마케팅 전문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주제를 좁게 줄이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넓게 선택하는 것보다는 좁히고 좁혀서 한 분야, 좁은 분야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빨리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내가 줄이면 줄일수록 전문가가 되는 속도가 비례해서 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정할 때 좁혀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 주제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이 책에서는 이 5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내가 흥미롭게 배우고 있는 주제를 선택하랍니다. 지금 내가 흥미롭게 배우고 있는 거, 혹시 그런 거 계신가요? 그럼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또 두 번째, 현재 즐겨 하는 것과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뭐 등산을 한다든가, 마케팅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리를 배운다든가, 여러분들이 지금 즐겨 하는 것과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는 것도 이제 좋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지금은 바빠서 못하지만 항상 배우고 싶었던 것을 생각해보라.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업으로 해갈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평생토록 배우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당신의 경험을 생각해보라. 여러분들이 30년, 40년, 50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해온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이 경험했고 잘 아는 경험. 그 경험을 메신저로 이제 활용해 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신이 정말 아주 즐겁게 열중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라입니다. 그죠? 이건 이제 평생 내 업으로 할 거기 때문에 내가 평생토록 정말 집중해서 실증 내지 않고 열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주제를 이제 선택하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책에서 제시한 이 5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주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메신저가 되는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객을 선택하라입니다. 고객을. 내가 이제 주제를 선택했으면 내가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할지가 결정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을 선택하라인데요. 이 책의 114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객을 선택하는 일은
주제를 선택하는 일과 비슷하다. 자신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흥미로워하는 주제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누가 당신이 배우고 싶었던 주제를 마찬가지로 배우고 싶어 할까? 누가 당신과 비슷한 인생의 굴곡을 겪었는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제를 선택했으면 내 타겟 고객을 설정해야 돼요. 내 주제를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들어줄까? 또 나의 팬들이 될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서 그 고객을 선택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이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저는 3년 내 은퇴하려는 40대 직장인들, 이분들이 제 고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주제를 선택했으면 이번에는 나는 그럼 어떤 고객을, 그 특정된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내 메시지를 또 내 컨텐츠를 전달할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메신저가 되기 위한 바로 이제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뭐냐면 네, 이제 메신저가 되기 위한 이제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뭐냐면 이게 정말 이제 중요한데요. 목표 고객, 그러니까 내가 정한 타겟 고객의 문제를 찾아라입니다. 문제를. 제가 이제 마케팅 교육을 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당신의 고객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지금 이 현대 사회는요, 사람들이 언제 돈을 지불하죠? 내 문제, 내 고민, 내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나 그런 서비스에 고객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를 선택했고 내 타겟 고객을 설정했으면 이제 내 고객의 문제, 고민, 두려움이 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은요, 내 고객의 두려움, 걱정, 고민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해결책만 갖고 있다면 고객들은 이제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제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의 고객을 선택했으면 이제 열심히 시장 조사를 하고 리서치를 하셔서 내 고객의 문제, 고민, 두려움을 찾아내시면 비즈니스의 이제 시작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메신저가 되는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당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라. 당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라. 이 메신저, 즉 1인 지식기업은요, 내가 곧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1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공담보다는 다른 사람이 고생한 이야기에 더 잘 공감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문제를 헤쳐온 경험은 깊은 유대감을 일으킨다. 내가 고민하고 있던 것도 저 사람도 저렇게 고민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유대감을 일으킨다는 거죠. 다시 말해, 당신의 고객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당신도 겪은 적이 있기를 바란다. 메신저가 자신과 같은 경험을 가졌다는 걸 알면 고객은 그를 신뢰한다. 명문대 졸업장이나 성공적이기만 한 인생담보다는 이러한 고생담이 훨씬 더 유용하다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또 1인 지식기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도 올챙이 시절이 있었죠. 수많은 실패와 또 좌절을 겪었어요. 이런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알죠. 그래서 제가 늦게 40대 이후에 시작해서 또 많은 시련과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신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고객들은요, 당신이 누구인지가 궁금해요.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궁금하죠. 왜냐하면 메신저는 곧 내가 기업이기 때문에 당신의 컨텐츠도 궁금하지만 당신께서 살아온 역사, 스토리가 더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어떤 내용을 알리냐 하면, 첫 번째, 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내가 그것을 공감할 만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적고요.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있는가? 또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어떤 일에 성공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냈는가?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 지금 적용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즉,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람들이, 고객들이 당신을 더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신뢰할 것입니다. 네, 메신저가 되는 이제 5단계입니다. 5단계는 뭐냐면 나만의 해결법을 만들어라. 나만의 해결법을 만들어라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3단계에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게 뭐였죠? 네, 고객의 문제를 찾아라입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은요, 자신의 고민, 걱정,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합니다. 왜냐면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어떤 서비스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서비스라 하면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를 찾아가고, 세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세무사를 찾아가고, 또 부동산에 고민이 있으면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를 찾아가고, 무형의 그런 서비스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왜? 자신의 문제, 고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아까 이제 3단계에서 내 고객의 고민, 걱정, 두려움을 찾았다면 이 걱정, 두려움, 고민을 나만의 해결법으로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해결법을 갖고 있으면 이 고민, 두려움을 갖고 이 고객들이 자신의 시간과 돈을 지불하고 나를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 나만의 해결법을 이제 찾게 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제적인 풍요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매출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해결법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해결법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 지금 제가 자세히 다룰 수는 없고요. 앞으로 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해결법을 어떻게 잘 만들어낼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일단 해결법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찾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메신저가 되는 이제 6단계입니다. 6단계는 뭐냐면요, 웹사이트에서, 홈페이지에서 해결법을 판매하라입니다. 자, 6단계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가 원하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1단계에서 보면 우리는 주제를 찾았어요. 내가 어떤 주제를 할지. 그리고 2단계에서는 내 고객이 누구인지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내 목표 고객, 내 타겟 고객의 문제, 고민, 두려움을 이제 찾았고요. 4단계에서는 뭘 했죠?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한다 그랬잖아요. 당신도 그런 경험을 했는지, 그런 고민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리하라고 했고요. 5단계에선 그래서 아까 3단계에서 만든 내 고객의 고민, 걱정,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나의 컨텐츠, 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과 이야기,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만드는데요. 자, 홈페이지 만드는 게 좀 쉽지는 않지만 이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내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듣잖아요. 요즘 성인들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서 토익 강의를 듣는다든가, 세법 강의를 듣는다든가, 부동산 재테크 강의를 듣는다든가, 문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고객의 문제, 고민, 걱정을 해결할 해결책을 갖고 있다면 이거를 홈페이지에서 글로써, 영상으로서 만들어서 놓으면 여러분들의 고객이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실 거라는 거죠. 즉 6단계에서는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해결책을 판매하라입니다. 네, 메신저가 되는 이제 7단계입니다. 7단계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이 비즈니스, 사업의 단계로 들어가는 건데요. 7단계는 뭐냐면 가치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라입니다. 여기서 가치는 뭐죠? 내 고객의 고민, 걱정, 두려움을 해결하는 거, 나만의 해결책으로 해결하는 게 바로 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캠페인을 진행하라고 했는데 캠페인은 뭐냐면 고객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행동은 뭐죠? 나의 소중한 컨텐츠를 돈을 지불하고 사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캠페인입니다. 즉 내가 가치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라는 뭐냐면 이 가치, 내 고객의 걱정, 두려움, 고민을 해결하는 나만의 해결책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담아서 고객들이 이걸 지속적으로 사게끔 하는 캠페인. 자, 그러면 이 캠페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책에 보면 134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 성공 요소는 무료 정보가 정말 유용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이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이런 정보를 전부 다 유료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객들이 와, 이런 정보를 무료로 준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많이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고객들이 와, 이런 정보를 무료로 주다니, 그럼 이 사람이 제공하는 다른 유료 정보는 더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돈을 지불한다는 거죠. 그 유료 정보에 대해서도. 자, 그래서 고객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고객의 문제를 자세히 분석하고는 당신의 해결법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또 당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당신의 해결법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며 조언과 함께 성공한 사람들의 증언을 보여줘야 한다. 즉 이게 뭐냐면 나는 해결법을 가지고 있어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증명하고 증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증명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또 증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고객의 사례입니다. 내가 이런 해결책을 가지고 이 A라는 고객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라는 것들에 대한 사례, 또 고객의 증언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믿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내가 이런 해결책을 가지고 다양한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사례들을 하나씩 쌓이게 되면 그 쌓인 양에 비례해서 당신을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많이 이제 구매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성형외과 가보면 뭐 비포 애프터,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믿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해결 문제점을 해결한 해결책들을 증언 또 사례로 보여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더 쉽게 더 많이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구매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 메신저가 되는 이제 8단계입니다. 8단계는 뭐냐면요. 온라인에 올리는 콘텐츠는 무료로 하라. 온라인에 올리는 컨텐츠, 여기서 컨텐츠는 뭐죠? 내 고객의 문제, 고민, 걱정을 해결하는 해결책. 이 해결책이 바로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 올리는 컨텐츠는 공짜로 하라입니다. 왜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를 아까 이제 만들었는데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고객들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도 하고 또 유튜브도 하고 밴드도 하고 다양한 이제 SNS를 이제 하고 있죠. 그런 온라인에 올리는 이제 컨텐츠는 다 무료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도 정말 좋은 정보를 다 무료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걸 증명해 보여야 되죠.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내 고객의 문제, 걱정,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중에서 정말 가장 좋은 거. 사람들이 와, 이런 훌륭한 정보를 공짜로 주다니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컨텐츠를 온라인에 지속적으로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호감을 가지고 이 사람 정말 괜찮다. 이번에 컨텐츠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됐다. 내 문제를 해결했다.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을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온라인 속으로. 뭐 그게 블로그를 통해서 왔던 유튜브를 통해서 왔던 결국 여러분들의 이제 더 좋은 콘텐츠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나한테 접근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용한 공짜 콘텐츠를 계속 보다가 정말 더 중요한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돈을 지불하게 하는 거죠. 결국 이거에 대해서 내 고객들이 납득이 되면 와, 정말 이런 좋은 콘텐츠를 무료로 주시네? 그럼 이분이 정말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는 정말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무료 콘텐츠와 유료 콘텐츠를 구분하되 무료 콘텐츠라고 해서 내용이 허접하면 안 돼요. 정말 이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사람들이 유료 콘텐츠를 이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에 올리는 모든 콘텐츠는 정말 소중한 콘텐츠일수록 무료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메신저가 되라 9단계입니다. 많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한 단계 남았으니까 좀 더 여러분들 참고 기다려 보세요. 자, 9단계는 뭐냐면 마케팅 파트너를 구하라입니다. 마케팅 파트너를 구하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혼자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은 지렛대를 활용해야 돼요. 지렛대. 그래서 내 노력보다 내 적은 노력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바로 이 9단계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마케팅 파트너를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 팬들, 내 구독자들, 내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더 성장하고 더 부자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40, 50대 직장인들 재테크 관련된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다른 유튜버가 이런 40대, 50대를 대상으로 한 여행 아니면 뭐 음식, 뭐 골프 이런 걸 하고 있다고 그럴게요. 그러면 나이층이 똑같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골프를 취미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있지만 이분들은 당연히 부동산 재테크에도 관심이 있겠죠. 또 제 고객,
부동 재테크에 관심 있는 이 40, 50대 고객도 여행이나 골프나 음식에 관심이 있겠죠. 그러면 이 메신저, 1인치 기업이죠. 이 메신저하고 같이 조인트 벤처라고 합니다. 이제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관심 있는 고객이니 서로 이 컨텐츠를 공유하면서 제가 있는 제 고객은 저쪽을 알려드리고 또 저쪽에 있는 고객은 저를 알려드려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쪽에 있는 고객을 저한테 유입하고 또 제 고객은 또 저쪽으로 공유하면서 서로 이제 상생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마케팅 파트너를 이제 구하는 이제 단계인데요. 바로 이제 조인트 벤처라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해서 한 10,000명 정도의 유튜브로 치면 구독자를 모았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혼자 힘으로 하시기보다는 이런 이제 파트너를 찾아서 그 파트너하고 서로 어떤 인구 통계학적으로 비슷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40대, 50대라고 하면 그 40대, 50대는 다 필요한 것들이 비슷해요. 그렇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는 재테크를 하고 저쪽으로 여행을 한다고 하면 서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서로 선전을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 고객은 저기 정말 좋은 여행 정보가 있구나 해서 저쪽으로 가시게 되죠. 그럼 저기는 10,000명이었던 그 고객이 갑자기 뭐 12,000명, 13,000명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또 저 역시도 저쪽에 있는 여행에 관련 있는 40, 50대 그 분들이 재테크에도 관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유튜브로 고객들이 이제 넘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데요.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저쪽이 제대로 된 컨텐츠, 또 이거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정말 올바른 사람이어야 돼요. 만약 저분이 약간 사짜거나 약간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하면 나한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 파트너를 구할 때는 단순히 고객을 많이 이렇게 모으는 것만 욕심을 내다가는 오히려 더 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분의 어떤 평판도 보고 저분이 정말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하면 같이 이제 상상해서 빠르게 이 구독자를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를 늘리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 마케팅 파트너를 통해서 서로가 이제 상생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네, 이제 메신저가 되는 10단계, 마지막 10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참고 이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오셨는데, 자, 우리는 이제 1단계에서 2, 3, 4, 5, 6, 7, 8, 9 단계까지 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고 성공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도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만족해서는 더 크게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자, 10단계는 여러분들이 이게 9단계까지만 오셔도 정말 훌륭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장과 브랜드, 또 의미 있는 삶, 또 경제적인 풍요도 누릴 텐데 2단계를 넘어서 정말 더 성장하고 더 성공하고 싶다면 이 10단계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차별화, 탁월함, 서비스를 잊지 마라입니다. 차별화, 탁월함, 서비스를 잊지 마라. 물론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면 됐어,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네, 이 정도면 사람들이 알아주네 라고 해서 성장을 멈추게 되죠. 그러면 거기까지가 이제 내 그릇인 거죠. 근데 여기를 넘어서 내가 더 크고 더 빨리 더 많이 성장하고 싶다고 하면 이 차별화, 탁월함, 서비스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별화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메신저 산업에서 판에 박힌 듯한 내용이나 다른 사람을 모방한 콘텐츠는 성공하지 못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 당신만의 뭔가를 보여줄 때 더 큰 영향력이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차별화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내 고객의 문제, 고민, 걱정을 나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해결법으로 만드는 거. 내 고객의 문제를 그 식상한 진부한 해결법이 아니라 나만의 해결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더 빨리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저도 그런 뭐 큰 차별화는 아직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 차별화를 어떻게 찾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차별화를 저의 어떤 경쟁자보다는 더 많이 더 잘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이 10단계에서 이 차별화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찾아내고 개발해서 만들어 가게 된다고 하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이건 뭐냐면 탁월함이란 일과 고객들에게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충분히 신경 써서 다른 무엇보다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차별화하고 탁월함은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결국
다른 무엇보다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하는 거. 더 좋은 가치. 여기서 가치가 뭐죠? 내 고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내 고객의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 내 고객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더 좋은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해결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탁월함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일이 고객들의 삶이 향상되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을 돕는 일에 기반을 둔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뛰어난 상품과 정보를 만든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메신저, 1인치 기업이 처음 시작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죠. 물론 저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 고객의 문제를, 고민을 해결해서 그 분의 삶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이런 이제 진심이 있을 때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고객의 문제 고민을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쉬운 방법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낼 수 있는 해결책. 그래서 내 고객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단계인 내가 이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이 차별화, 탁월함, 이 서비스를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갈 때 내 사업은 안정되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1단계부터 10단계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좀 길죠? 다시 한번 이 1단계부터 10단계를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1단계 뭐였죠? 주제를 선택하라. 내가 어떤 주제를 할지 선택하시고, 두 번째, 고객도 선택해야 돼요. 나는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할지. 3단계, 목표 고객의 문제를 찾아라. 그죠? 문제. 제가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내 고객의 문제, 고민, 두려움, 문제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4단계는 당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라. 메신저는 곧 내가 기업입니다. 고객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해요. 그래서 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5번째는 나만의 해결법을 만들어라. 여기서 찾은 문제를 찾았잖아요. 문제를 찾았으면 해결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그 해결법을 지속적으로 더 좋게, 더 잘 이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6단계는 뭐냐면 웹사이트에서 해결법을 판매하라.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 안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만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고객의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7단계는 뭐냐면 가치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라. 이 가치는 뭐죠? 해결책입니다. 내 고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가치인데, 이 가치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시라는 거죠. 자, 8단계는 온라인에 올리는 컨텐츠는 무료로 하라. 물론 유료도 있지만 이 무료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무료 콘텐츠를 보면서 이 사람 컨텐츠, 이 사람 해결책 도움이 된다. 괜찮네. 그럼 이 사람 유료 콘텐츠도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에 올리는 콘텐츠, 정말 좋은 콘텐츠는 무료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9번째는 마케팅 파트너를 구하라.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내 고객을 모을 수가 있지만 내 파트너, 나와 비슷한 고객층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이 콜라보레이션,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고객을 이제 교환하는 겁니다. 서로가 도움이 되는 일이죠. 그래서 마케팅 파트너를 구해서 좀 더 빠르게 이제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10단계는 이 차별화, 탁월함, 이 서비스를 내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 이제 성장해 가는 단계입니다. 바로 이 10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메신저가 될 수가 있죠. 이 내용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해서 1단계부터 10단계를 한번 쭉 보시고요. 앞으로 제가 약속드리는 건 이 1단계부터 10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전략, 구체적인 노하우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1단계부터 10단계 다 하기 너무 벅차죠. 맞습니다. 그래서 1단계만 하시는 겁니다. 1단계가 뭐였죠? 주제를 선택하라입니다. 주제를. 이 메신저가 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이 1단계만 해도 이미 메신저로의 삶을 거의 50%는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메신저가 될까? 부동산 재테크? 마케팅? 여행? 음식? 정말 다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택하시면 메신저로 정말
돈곡조는 삶, 풍요로운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메신저가 되는 그 첫 단계가 바로 주제를 선택하라인데, 내가 평생토록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선한 영향을 펼치면서 내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도 돈을 벌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주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영상 보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 내가 메신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에이,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메신저로서 즉 1인 직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이제 제 주변에 이 메신저로 살고 있는 이런 1인 지식기업가들도요, 저랑 똑같았어요. 단 0.1%도 내가 메신저로 살 거라는 생각도 못했죠. 근데 살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가 이 40대, 50대 은퇴 준비, 노후 준비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재테크는 사실 돈이 있어야 돼요. 부동산 재테크만으로 노후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이 1인 직업,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돈이 없어도 노후 준비 정도가 아니라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인 직업은 꼭 돈벌이를 떠나서 내가 삶 전체를 충만하게 의미 있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동산 재테크 정보도 꾸준히 올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홀로 설 수 있는 1인 지식기업,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꾸준하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